자, 이번 강좌는 인수분해 그 두 번째 강좌입니다. 지난 강좌에서 인수분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몇 가지 인수분해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소개가 되어졌어요.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몇 가지 분류해서 얘기를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수분해를 해나가는 방법. 자, 제일 첫 번째, 고차식의 인수분해입니다. 그러니까 3차 이상, 3차, 4차, 5차 뭐 이렇게 차수가 높을 때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걸 알아볼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의 구조를 살펴봤더니 그 속에 공통 부분이 있는 경우, 공통의 부분이 포함된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인수분해를 할 것인가, 이런 거 이제 살펴볼 거고, 세 번째, 복 2차식을 또 살펴볼 거예요. 자, 복 2차식은 우리 앞서서 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문자가 여러 개가 포함되는 경우, 자, 다수의 문자가 포함되어진 경우, 이 경우는 두 경우로 나눠야 됩니다. 첫 번째는 포함되어져 있는 문자의 차수가 같은 경우, 자, 차수가 같다, 동일한 경우, 아니면 두 번째, 차수가 모두 다른 경우,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눠가지고서 그 구조를 살펴보고 해법을 한번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고차식의 인수분해부터 한번 좀 시작을 해볼까요? 자, 이런 예문을 하나 좀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 이런 경우. 자, 이렇게 차수가 높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 거냐? 앞서서 우리가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서 한번 살펴봤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인수정리를 적용하는 거죠. 인수정리를 적용을 해 가지고서 기본적인 인수를 먼저 하나 찾아내는 겁니다. 1차식 인수. 그런 다음에 그 인수를 통해 가지고서 조립제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해결이 돼요. 그러면은 인수정리를 사용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조립제법을 적용을 하려면 어떤 인수를 사용할 거냐, 즉 어떤 숫자가 들어가서 재료가 나오게 될 것인가, 그것을 알아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는 우리가 지난 강좌에서는 대충 1 정도 넣어보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 번 작업을 반복해서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식에서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정확하게 인수가 만들어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식을 fx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식에다가 이 식이 이렇게 생긴 1차식과 이렇게 생긴 2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즉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본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x값, x equal to 마이너스 a분의 b가 이 식에 들어가면 제로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얼마로 잡을까? 자, 이 식을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 식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px의 세제곱이 나와야 되겠죠? x의 세제곱하고 2차항도 나오고 1차항도 나오고 상수항 BR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자, 이 식이 이 식이라면 여기서 AP는 2가 되어지면 되는 거고 BR은 마이너스 6이 되어지게 되면 돼요. 마이너스 6. 그러면 누가 봐도 현재 지금 여기에 사용되어져 있는 이 A라든가 이 B의 값을 쉽게 어떤 값이겠구나 하고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현재 지금 얘를 살펴보면 A는 2의 약수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약수가 되어지게 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의 약수가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x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약수가 되어지게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숫자야? 플러스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3하고 요런 숫자 4개 중에 어떤 하나가 이 식에 들어가게 되면 0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쳤으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1부터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자, x equal to 1이 원식에 대입이 되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넣어 봅시다. 넣어 보니까 2 그리고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어지네요. 합해 보니까 0이에요. 그럼 결론이 지어지네. 따라서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바로 주어진 이 식의 인수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인수를 하나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구해진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걸로 나눴을 때 얘가 몫이 되어지는 그런 구조니까 몫을 구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뭘 통해서? 조립제법을 통해서. 여기서 얘기한 대로 조립제법을 통해 가지고서 몫을 체크를 해봅니다. 그러면 자, 조립제법을 할 거니까 표를 만들어주고 2, 마이너스 1, 개수들만 쓰는 거라 그랬죠. 마이너스 6, 여기에 1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2 내려오고 2, 1, 그래서 1, 6, 6, 그래서 0 이렇게 되어지게 되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몫의 개수들이죠. 됐죠? 따라서 원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이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인수분해가 완성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얘가 더 인수분해가 되어지는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죠? 근데 현재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더 인수분해 하기에 조금 불편합니다. 그죠? 허근을 갖는 형태의 꼴로 지금 표시가 되어지는데 아직 우리가 복소수에 대한 개념도 공부를 안 한 상태라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에는 그 개수의 범위는 유리수를 범위로 합니다. 유리수를 기준으로 해서 표시한다. 무리수도 여간에서는 잘 표시 안 해요. 물론 조건으로 이제 뭐 실수 범위 내까지 개수를 확장을 시켜가지고 인수분해하라. 그러면 이제 실수 범위까지 들어가는 거겠죠. 좀 더 복수수까지 확장을 해라. 그럼 또 복수수까지 확장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식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했어요. 고차식을 인수분해할 때는 인수 정리를 통해서 1차 항을 하나 만들어내고 걔를 통해서 조립제법을 해주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인수분해가 완성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식 내부에 공통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래요. 자, 이런 예문을 한번 좀 준비해 봤어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4, x 플러스 5, 마이너스 10. 자, 이런 식을 한번 좀 인수분해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언뜻 보니까, 인수분해가 됐는데요? 자, 그런데 통상 인수분해가 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곱의 형태로 표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얘는 지금 마이너스 10이 있어서 곱 형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된 꼴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줘야 돼?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는데 구조가 정확하게 잘 보이지 않을 때에는 다 풀어 헤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방법을 통해서 고차식의 인수분해 하듯이. 그런데 얘를 지금 전개를 하려고 보니까 4차식이나 돼요. 차수가 너무 높죠? 그러면 식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어질 거니까 조금 여우처럼 여우처럼 한번 전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전개를 할 거냐면 식을 지금 잘 보면 얘하고 묶어줬을 때, 그리고 얘하고 얘를 묶어줬을 때 또 공통 부분이 눈에 보이게 돼요. 얘하고 얘를 같이 묶어서, 그리고 가운데 있는 얘를 묶어가지고서 전개를 한번 좀 해볼게요. 어떤 식이 만들어지는가? 자, 그랬더니 얘는 얘하고 묶었더니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가 나오고, 얘를 묶어줬더니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8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보니까 식 내부에 이렇게 공통 부분이 나오네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공통 부분이 나와 있으면 그냥 전개하기보다는 치환을 해주면 조금 빠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x라고 넣어줄게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5가 되어지게 되는 거고, 여기는 x 플러스 8이 되어지는 거고,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렇죠? 전개했을 때 차수가 낮으니까 그나마 좀 마음이 편하죠. 자, 얘를 전개를 해주게 되면 x제곱 13x 플러스 40이니까 30 이렇게 되어지네요. 또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합시다. 얘는 x 플러스 3에 x 플러스 10.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지게 돼요. 여기서 끝내면 되나요? 아니죠. 스몰 x에 관한 식이니까 스몰 x에 관한 식으로 바꿔주자. 자, 라지 x가 x제곱 플러스 6x예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 하고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0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러니까 얘도 지금 유리수 범위 내에서 개수를 체크를 해주게 되면 여기서 인수분해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저 식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공통 부분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경우는 공통 부분을 치환하는 겁니다. 자, 공통 부분을 또 다른 문자 형태로 치환을 해서 미분이란다. 인수분해를 해나가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 다음 보기 2차식에 대한 이야기. 자, 우리 보기 2차식에 대한 이야기는 앞서서 했죠. 어디서 했습니까? x의 4제곱 플러스 x제곱 y제곱 플러스 y의 4제곱이라는 식을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그리고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의 제곱이다.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어요. 그 인수분해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보기 2차식에 대한 설명이 되어져 버렸어요. 지금 한번 했으니까 그냥 정리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 복 2차식일 때에는 변수의 제곱의 꼴, 문자죠. 문자의 제곱의 꼴을 치환을 하는 겁니다. 자, 치환을 해주게 되면 이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지게 돼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어서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합차식의 형태로 바꾸어가지고서 정리를 하든지 이게 둘 중에 하나로 바뀌어져가지고서 식이 정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됐었어요? 우리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가지고서 식을 합차의 꼴로 바꿨었죠. 참 합차의 꼴로 바꿔가지고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설명이 됐으니까 넘어가고,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다수의 문자가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차수가 같은 경우와 차수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그것들 중에 첫 번째, 차수가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어디서 했느냐? 공식 유도하면서 a제곱, b제곱, c제곱 플러스 2ab, 2bc, 2ca. 이것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했어요. 얘를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었나요? 그때 우리 이거. 얘 지금 보면 a에 대해서도 2차, b에 대해서도 c에 대해서도 모두 2차식이에요. 문자가 3개나 사용이 되었는데 차수가 다 같더라. 이럴 경우에는 그냥 아무거나 편한 문자,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라 그랬어요. 한 문자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자.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얘를 할 때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죠? 여러분들도? 혹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사람은 인수분해 원 강좌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돌려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두 번째, 이 경우를 할 거예요. 문자가 여러 개인데 차수가 다를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런 예문을 준비했습니다. a의 세제곱 마이너스 ab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 c 플러스 a제곱 c.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보면 A에 대해서는 3차식이고 B에 대해서는 2차식이고 C에 대해서는 1차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3차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나가게 되면 3차식을 인수분해해야 됩니다. B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고 치면 B에 대해서 2차식, C에 대해서 정리하면 C에 대해서는 1차식이니까 차수가 제일 낮으면 정리하기가 그만큼 더 편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C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C가
붙어 있느냐, 붙지 않느냐, 그 두 개로 나눠져 버리네. 그러면 C가 붙어 있는 경우는 요거하고 요거니까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C. 요런 항 하나. 그 다음, C가 없는 거. 요거. 얘는 플러스 A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하고 요렇게 정리가 되어지네요. 그죠? 그랬더니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공통으로 있다. 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공통으로 뺐더니 C 플러스 A 이렇게 되어지네. 얘 한 번 더 인수분해 되겠죠?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B하고 A 마이너스 B. 그리고 여기도 A를 앞으로 바꿉시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지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문자가 여러 개 있는데 그 각각의 문자들에 대해서 차수가 모두 다르더라. 그런 경우에는 낮은 차수, 가장 낮은 차수의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 차수는 정리합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인수분해하는 이런 방식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가 4가지 정도로 나눠가지고서 알아볼 수 있는데, 이 인수분해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문제들이 응용이 돼서 출제가 되어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문 하나만 보고 강의 끝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응용 문제예요. 인수분해가 어떻게 활용이 되어지는가. 자, A, B, C 세 개의 이 문자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세 변의 길이 A, B, C 사이에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이 3ABC임을 만족을 한대요.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일까? 삼각형의 꼴은 뭘까? 변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으니까 변의 길이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삼각형의 꼴을 얘기해 주면 된다. 그럼 기껏 해봐야 3가지밖에 없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직각삼각형일까? 아니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일까? 아니면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정삼각형일까? 그 3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찌됐건 우리가 할 일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통해서 A, B, C 세 값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식을 가만히 봤더니 익숙해요. 그쵸? 공식이 있었어요. 일단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A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한쪽으로 몰았습니다. 이퀄 투 제로예요. 근데 얘는 인수분해 공식에 따르면 얘는 인수분해해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 A제곱, B제곱, C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B, BC, CA 이퀄 투 제로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때요?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두 값의 곱이 0이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곱이 0이면 얘가 0이 되든지 아니면 얘가 0이 되든지. 그런데 세 변의 길이의 합이 0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얘는 0이 될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뒤에 있는 얘가 제로가 되어지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BC, CA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전개해 나가야 될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가만히 보니까 참 난감합니다. 시계뿔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A제곱, B제곱이 있는데 이게 만일에 2AB만 된다면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죠? B제곱, C제곱도 BC하고 묶어주면 또 가능하고 A제곱, C제곱도 마이너스 CA하고 묶어주면 또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모두 2번씩 활용이 되어지게 되면 모두 다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지게 된다. 자, 이때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식에다가 2배씩 해서 묶어줄게요. 2B의 제곱, 2C의 제곱, 그리고 2AB, 또 2BC, 또 2CA 이퀄 투 제로 이렇게 써줄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식에다가 2배를 한 거니까 사실 뭐 이퀄 투 제로니까 그냥 놔둬도 상관이 없는데 원식을 바꿔나가는 과정이니까 여기다가 2분의 1 이렇게 써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식을 바라다 보면 어떻게 될까? 자, 2분의 1에다가 여기 a제곱 하나, b제곱 하나를 마이너스 2ab하고 같이 묶어줘요. 그러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쵸? 자, b제곱 하나 남았죠? 그거 하나하고 c제곱 하나하고 또 얘하고 묶어주게 되면 같은 방식으로 b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나옵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하나씩 남았네. 자, 여기 c제곱 하나 남아있고 a제곱 앞에서 하나 남았어요. 얘랑 묶어주니까 c-a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숫자를 넣어주고 빼주는 이런 작업만 했는데 이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자, 세 수의 제곱의 합이 0이래요. 그럼 어떻게 재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얘가 제로가 될 수밖에 없고 얘가 제로가 될 수밖에 없고 얘가 제로가 될 수밖에 없죠. 왜? 왜 그렇죠? 모든 실수는 제곱을 하면 다 0 이상이에요. 0이든지 아니면 0보다 크든지 둘 중에 하나. 0 이상, 0 이상, 0 이상. 그럼 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0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0이 되는 경우는 얘 모두 다 0이 될 때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결론을 내려주면 되겠네. a-b가 0이고 b-c가 0이고 c-a가 0이니까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a와 b와 c가 같다. 즉 삼각형의 꼴은 정삼각형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의 간단한 응용 문제를 통해 가지고서 인수분해가 어떻게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가를 확인을 했는데 인수분해가 그렇게 만만한 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잘 해야만 식이 정리가 되어지고 그 뒷이야기들을 꾸려나갈 수가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앞서서 배운 인수분해 공식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수분해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에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려운 식이라고 하더라도 편안하게 인수분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